우리 구역을 위해서 도로 선정을 다 바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다만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 도로의 사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잘 활용해서 도로도 확폭을 좀 하고 10m 정도로 이 가운데 있는 도로는 보행자 전문 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을 나중에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서울시에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신청하라 이거죠. 우리 돈 안 들이고 주민 제한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모아타운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300%까지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니 서울시 보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당신네들 모아타운 이거 만드세요. 관리계획 수립하세요라는 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그걸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각각 조합해서 시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종이 갈지 안 갈지는 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야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죠. 몇 프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기 지금 분양이 2,150세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저기 지금. 그러면 저기에 조합원이 몇 세대고 일반 분양이 몇 개예요?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죠. 지금 5월 3일 날 막았자라면 조합원 수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질문 하나만 잠시만요. 할게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집현의 책임경영자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회를 많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비사업과 일반 시행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정비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그 토지등 소유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사업에 근접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행사업을 할 때는 저 땅 전체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저 땅에 대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저 땅에다 몇 세대를 지을 것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이런 게 시행사업의 형태인데 우리 정비사업은 그런 시행사업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 개발사업을 진행해라라고 하는 정책을 먼저 제안해주고 정책에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책에 맞춰서 입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뭐 이제 공공성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이 나온 거고 정책에 맞춰서 모아타운을 신청하면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아파트에 입주해서 내가 아파트를 입주함으로써 재산권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재산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으시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예전과 다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1차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설립되면 2차, 그 다음에 조합 설립되면 3차 이런 식으로 형태로 올라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재산 가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사업의 형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정책에 맞춰서 정비구역 입안 신청을 하면 모아타운이라는 구역 지정을 해주게 되고 모아타운이라는 구역 지정을 해줄 때 3종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2627세대를 신청을 하면 신청된 걸 가지고 모아타운이라는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원이 되실지 안 되실지 선택하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의 기회,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걸 받고 분양 신청 기회를 또 한번 드려요. 그럼 그때서야 정확하게 조합원이 가지고 가는 세대가 몇 세대고 일반 분양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27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분양 신청률은 약 80% 선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90%까지 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60%까지 떨어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가 토지등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입주할 수, 분양 신청을 하는 조합원은 약 8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신다면 2627세대로 봤을 때 일반 분양은 1500세대 정도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성은 오늘은 모아타운이라는 정책에 맞춰서 입안 신청을 할 예정이니 선택의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 토지등 소유자님께서 빠르게 동의서를 진구해 주신다면 우리가 모아타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소유자님들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다 사업성 분석해서 아파트가 얼마고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추상적인 가정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린다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맞춰서
이 위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종으로 용적률이 얼마다 그때는 사업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보고 드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12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이게 지금 두 블럭이 지금 한 블럭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7개의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2개의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7개 조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구역 이렇게 해서 건축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전체 그냥 대상을 놓고 보면은 조합원 토지성 소유자 수가 1,21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21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민 제한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를 했고요. 그리고 각 1,210명을 만약에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2,150세대 뭐 분양구를 생각하면은 940세대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거고 각 구역별로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각 구역별로 조합을 설립하고 각 구역별로 사업비를 뽑고 각 구역별로 분양시험을 받고 각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좌양 B라는 형태 안에 빌라, 단독 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근생도 있고 아니면 건물 통째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전평가 그러면 각양각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준으로 저희가 만약 계략적으로 뽑으려면 이거를 분양한다 기준은 어디다 잡기는 단독에 잡아야 될지 빌려야 될지 평균치 뽑기가 너무 있고 감정평가라는 계략적인 것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관리계획으로 일단은 지정을 받자. 지정을 받고 조합 설립을 하기 전에 계략적인 사업비를 뽑아서 각 구역별로 조합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략적인 내 종전자산 평가나 아니면은 분양 수입이나 아니면은 비례율이나 그다음에 어떤 일반 분양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관리계획 수립돼야지 구역이 확정이 되고 구역 내에서 어떻게 계획을 할지 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적인 설명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면서 분명히 지금 소유자분님처럼 말씀하실 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로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렇게 설계 계획을 잡았으면은 내가 가는데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에 넣는데 종전평가기 종전 자산에 대한 기준을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저희로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 부분에서도 일단은 건축협정을 통해서 구역을 지정받는 다음에 추후적인 부분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알아들었고요. 근데 예시를 봤을 때 저희 또 이제 대지지분 1 단독주택들도 많은데 너무 여기 84에서만 그냥 끝내고 있는데 저건 왜 그렇게 만나요, 예시가? 84까지가 왜 계획이 있냐. 왜 40평, 50평대는 왜 계획이 없냐고. 저도 큰 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찾기도 쉽고. 근데 이제 땅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걸 좀 배치하기 힘들고.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을 수립되고 나면 구역별로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각 구역에서 우리는 좀 큰 태형으로 가자고 하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저희도 빌라 가신 분, 단독 가시는 분도 많으니까 네네. 저 84만 하면 돼지 같은 많은 분들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요 배치는 오늘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관리 계획을 제가 지금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취지가 소규모 정비 사업의 방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대형평 저도 하고 싶죠. 한강변에 있는데. 근데 84까지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관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얼개 3종 300%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창의적으로 배치하고 형태를 배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몇 층인가요? 지금 25층 정도? 또 한 어떤 곳은 23층 정도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보면은 14제곱미터가 있는데 네네. 이게 따지고 보면 한 17, 18층
29평.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선호하지 않는 평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변경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면서 세대수가 늘어난 걸로 보여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있는 거죠. 큰 평형을 넣으면 그 74만큼 세대수가 나오냐? 안 나오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에는 299의 강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290%로 갈 수 있냐? 아니 모아주택이 한 개가 25층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25층이면 뭐하러 한꺼번에 아파트를 해요? 그냥 살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제가 우리 설계 해주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강변인데 지금 무슨 34평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느냐 그러면 나도 동의서 나도 처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내서 선정을 받기 위한 선정용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 제가 거짓말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 주민 설명회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저도 보고 왔습니다. 몇 구역에서도 한 번도 보고 여러 구역에서 봤는데요.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높이 잡느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럼 감정평가가 예를 들면 나는 4억이야. 그러면 나는 25평대 가려면 얼마를 내야 돼?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1억 9천 더 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깐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공사비를 조금 낮추면 어떻게 돼? 그러면 1억 3천만 내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감정평가가 우리한테 감정평가액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공사액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고 면목동이나 다른 동네처럼 개발 이익을 못 보는 동네가 아닙니다. 일반 분양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분양가를 높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그냥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를 막 그냥 넣어서 일반 분양가를 굉장히 높이 넣었으니 우리는 분양금 조금 넣어도 되는 걸로 제가 표를 짜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짜와서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5억이란 분담금을 내고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이 비싼 사람도 있고 1억도 아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확실한 기준도 없고 내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반 분양을 얼만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는 선정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몇 프로냐면 우리가 47.9%예요. 오늘까지 하면 50%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아타운 있나요? 4개월 만에? 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저희가 모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거의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도 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언쟁을 한 3시간을 벌였어요. 왜 이렇게 오셨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저희가 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40평대 50평대로 깔아주시고 자 층수 40 몇 층까지는 그래요. 우리는 40 몇 층이 저는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35층까지는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추진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소장님 말씀이 이것은 모아타운 서울시의 선정용입니다. 일단 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차차로 설계를 해나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좋습니다. 대신에 다른 구역처럼 우리가 너무 대략적으로 거의 거짓말처럼 지금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을 평균적으로 봐서 요 정도 돈을 넣으면 이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동의서 내겠지? 이런 표를 우리가 여기다가 쓴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금액이 없어요. 저희 종전 자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렇게 들었고 우리 그 설계 소장님께도 들었고 구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또 여러 통로로도 제가 또 서울시나 여러분하고도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제1회 사업 설명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구역에서 뭐 요 정도면은 종전자산 금액이 얼마여서 요 정도면은 뭐 몇 억을 낸다 그런 걸 다 듣고 계셨지만 어느 분이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제1회 설명회부터 그렇게 써야겠습니까? 다른 구역하고 똑같이?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추진위원들 다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거 우리 뭐 예를 들면 빌라야 아니면 뭐 무슨 단독이야. 그러면 이 빌라가 4억, 5억일 때 우리가 뭐 25평, 30평, 35평의 아파트를 가질 때 우리가 돈을 얼마로 할 수 있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공사금을 올리면 분담금이 높아지고 공사금을 내리면 분담금이 낮아지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고무줄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1회 사업 설명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실 5구역도 짰습니다. 5구역으로도 우리가 나눴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설계안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어요. 이게 7구역 그 설계안이거든요. 이런 설계안도 있다. 그리고 저렇게 1구역, 2구역이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따로 1구역 주차장 따로 2구역 주차장 따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지만 제가 구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할 때 그 주차장조차도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묶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동시에 힘을 합해서 한꺼번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이제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고무줄 같은 거다.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알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따로 저를 만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억으로도 분담금을 왔다 갔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여기 이쪽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적용 지역이면 여기 지금 그러면 예상 분양가 최상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아까 보여줬던 4천만 원대가 분양가 상한제 금액으로 아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해 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유분평에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지금 현재 금액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1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 안에 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원하는 페널티가 있으면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대수를 늘릴 거냐, 아니면 조합원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대형평을 가면 수입을 줄일 거냐, 그러면은 분담금을 낼 거냐, 아니면 안 내고 들어가고 이런 차이도 여기 숫자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주변이 한 4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는 게 뭐 이 주변이 아니라 최근에 만약 저희가 향후에 분양시청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을 때 최근 주변에서 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허브에 따라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사비나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하면서도 분양가를 측정할 때 잘된 시공자를 뽑아가지고 계속 협의를 통해가지고 분양 수익. 그리고 요새 최근에 강남에서는 옵션제를 마이너스 옵션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추가 옵션제, 아예 기본적인 사항을 해서 돈 내고 하면서 분담을 하고 분양가 상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있게 되면 근처에 주변에 이제 아까 말했던 분양했던 금액 이상으로 받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은 이제 큰 평수로 해가지고 왜냐면 일반 분양으로 남한테 좋은 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거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 아까 세수 늘려가지고 우리는 분담금 적게 돼서 가려고 그게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위치를 저희가 약간 변동이 가능한 건가요? 설계 변동에 의해가지고. 예, 저 그 정비업체 세종코블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좀 질문 듣고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오늘 재개발 계획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재개발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재개발하면 우리 땅이 언제 개발이 되는지 확정이 되냐면 정비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 정비 계획이라는 거는 용적률이 얼마고 층수가 얼마고 뭐 대략적으로 세대수가 얼마고 이런 걸 굵직하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역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땅에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정비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고시가 나야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조합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비 계획 수립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들 모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획안이 모아타운이니까 약간 낯선 용어로서 관리 계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이 재개발이던
어떤 방식의 개발이든 할 수가 없는 땅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근데 빈집법을 통해서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적률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건폐가 확정되고 층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별로 확정되는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 배치를 새로 그리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모아타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그 설계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시에서 볼 때 여기 주민분들 동의도 굉장히 높고 여기 주민분들이 원하는 게 소형 평형도 많이 배치하고 시에서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대로 설계안이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아타운 계획안이 수립될 겁니다. 저는 된다고 보고 이렇게 열의가 많은 현장도 처음 봤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200명이에요. 조합원 아시죠? 근데 일반 분양 세대 수가 30평대는 20평대 중요하지 않아요. 2600세대가 나왔는데요. 어디 현장에 봤을 때 이 정도 일반 분양 세대 확보된 세대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앞으로 망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땅은 사업성이 좋아. 저는 아까 사실 여기 뭐 분담금 같은 거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안 한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조합 설립할 때 여러분들 분담금 계략적으로 발표될 거예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용적률이 왜 이러냐, 도로가 얼마 왜 이러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도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다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동의서 많이 내주셔가지고요. 관리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자리니까요. 그게밖에. 예.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이유는 아까 설명하실 때 도로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저 도로 상태로 있으면 초고층은 못 올라갈 걸로 제가 보여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저께 우리가 부천에 같이 들어가서 직무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행자 도로라고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도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른 데도 다 그냥 도로. 그 대략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리는 거지 서울시에서도 보시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이게 나중에 합의가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바꿀 수 있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장님 주시죠. 초고층으로 올라가려면 바닥 면적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가운데 질러가면 그게 못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도로는 현황도로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제가 중랑구청 그 모아타운 코디네이터거든요. 이 관리계획이 수립돼야만 중간에 도로가 패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변경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제한할 때는 현재 현황 도로가 6m 도로인데 4m 도로면 패더를 못 시키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우리가 배치를 할 때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걸 보행자 도로도 바꾸던 아니 그거는 협의해서 계속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지금 조합이 7개가 설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이제 동시 개발하게 되면 건설사가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전체 같이 건설이 가능한 건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7개 구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역이 통폐합이 될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가 구역이 5개가 될지 4개가 될지 6개가 될지 7개 될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모아타운 계획안을 넣고 구랑 계속 협의하고 시랑 협의해 나가야 되고요. 시공사는 나중에 통합 약정을 통해서 한 개 단일 시공사 브랜드로 동시 착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비를 줄 수가 없어요.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만드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B구역 하나로 B구역 하나도 모아타운이에요. 그러면 A구역 만약 C구역이 만약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매몰이 되면 우리 B구역만으로도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모아타운이고요. 모아주택은 하나의 구역에 대한 게 주택이고 우리는 5개 구역 10만 제곱미터만 이 구역을 전체 통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B 하나가 모아타운이에요. 네. 근데 전 놀란 게 큰 재개발도 조합이 하나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물론 나중에 변동이 된댔지만 7개 조합장들이 같이 여기서 움직이면서 경비를 써대면 저희가 조합이 7개인데 통합위원회가 구성될 거고요. 저희가 위원장님들 7분들이 이렇게 결정은 난 뒤에 후에 얘기하죠. 단합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7구역이 될 수도 있고 5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명의 지금 위원장님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위원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우리가 7개이거나 5개이거나 구역은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통합적으로 간다.
보통 재개발이나 신통처럼 통합적으로 간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에서 받은 지침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딱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내려온 것이 너무 따로따로 가려고 하지 마. 그러면 손해야. 신통처럼 재개발처럼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통합위원장이 서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좋다라고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사장님 말씀이 100% 맞고요. 그래서 벌써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통해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셔가지고 그거대로 저희가 잘 따르고 있고 저희 B구역은 잡음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안에서도 열심히 분란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만 함께 이제 힘을 모아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질문을 공지만 하시면 어떻게 뒤에서 질문하러 갈게요. 한 사람 하지 말고 한 사람 좀 확인해 주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일단 결정을 웃기고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건 지금 현재 조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서울시 의회를 할 뿐이지 결정된 거 아닙니다. 아무 효도 없어요. 일단 서울시의 의향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면 그때 일기적기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되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현재. 지금까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엑소씨 위원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그 망원동 지역에서 조합장으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저런 구역들이 다 쪼개져서 완전 난장판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면 처음부터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되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7개로 쪼개졌다는 상황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는 그 7개의 조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 개별 독립적으로 법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하나가 틀면 다른 조합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위원장 지금 어디 계시죠? 대표위원장님이 계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라 이건 권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정관마다 그거를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 조합별로 정관을 만드실 때 우리는 무조건 이런 연합을 통해서만 한다는 거를 그 법인의 제일 목표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지 이거를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 7개의 조합을 하나처럼 가지고 갈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통합으로 가자. 그래서 으쌰으쌰 가고 있고 아직은 분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 우리도 정관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의논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없는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7구역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구청에는 5구역으로 넣습니다. 구청에는 5구역으로 넣었어요. 우리 처음에 했던 구역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단지에 있던 거 그거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도 짤 수 있어 라고 제가 소유주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7구역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로 선보이겠다. 왜냐하면 5구역이든 7구역이든 저 도로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선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자 구청에는 5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는 제가 그저께 그 주무관님하고 얘기했어요. 5구역이 날까요? 7구역이 날까요? 괜찮습니다. 어느 거든 괜찮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5구역은 전단지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고 약간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죠. 니은자로. 저는 설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설계하시는 우리 회사 이번에 3번째 또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니은자로 하면 설계가 예쁘게 안 나오나 봐요. 그리고 아니면 손해를 보나 봐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이 5구역을 갖다 드렸는데 설계하시는 회사에서는 전부 다 저렇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 원래 또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설계가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무슨 일조권이니 뭐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것도 같아요. 하지만 구청에는 일단 5구역으로 넣었다. 그리고 주무관이 하는 얘기가 5구역, 7구역 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동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주무관님이 저를 보면 웃으세요. 자, 다른 구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면 일단 웃으시고 아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가 제일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저희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장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그 주거생활부의 우리 김용옥 주무관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정말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망원동에 있으면서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이 3번 바뀌었거든요. 3번, 4번 바뀌었어요. 이게 해가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한 마음으로 가느냐, 쪼개질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드린 말씀과 같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차 설명회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과연 해야 되느냐에서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아타운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장점이라면 종상향을 해주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소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조합이 여러 개가 형성되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종상향을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모아타운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통일성, 어떤 각자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명 찢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저희가 그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으로는 여기가 5개든 7개든 조합이 형성되지만 그 조합을 통합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합을 형성할 수가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서 각각 조합을 구성하지만 그 위에 민법에 의한 조합을 만들어서 통합 그 조합을 또 하나 형성하고, 그 통합 조합에 있어서 조합장님이든 통합위원장님이든 선출하게 되면 그 통합 규약에 따라서 의결 절차도 개별 조합의 의결 절차 그리고 통합의 의결 절차를 각각 구성하는 것을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는 전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다 보니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져요. 저희가 나중에 설계할 때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도로가 폐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로를 우회 도로로 만들어서 건축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비사업에서 보통 20년 이상 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뒤에 갈 거예요. 그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이 다시 재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에 지어진 빌라들은 아예 분양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권리산정 이후에 신축을 하거나 지분 쪼개거나 하면 일단은 분양 대상되는 현금청산자. 그냥 그 지은 건물주가 바로 그냥 현금청산이 되는 거죠?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초에 이제 모아주택에 관련돼서 이제 사항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주민 제한 방식, 자치구 공모 방식이 나오면서 권리상정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 이게 기준일이 좀 불명확스럽고, 아니면은
심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24년 3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다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주민 제한이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은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대상지 선정 자치구 공모 변경 공고예요. 그러니까 주민 제한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구 공모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공모를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적어져 있습니다. 이번 공모로 대단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 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분양 사기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자치구 공모 서울시 공무원 접수일 또는 자치구 접수일을 권리상정 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 대책을 동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거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예 자치구 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 제한 방식보다는 공모 방식을 하면은 권리상정 기준일을 해주겠다. 신청 날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이 지금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날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30% 이상 돼 있고 지금 준비를 해갖고 구랑 협의를 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추진위에서 준비를 해서 동의율도 더 확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주민 동의율이에요. 반대, 민원 없고 주민 동의율 높은 지역 모아타운 지정해줄게. 뭐 최근에 강남 3구에서 모아타운 반대, 뭐 권리상정 기준해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반대 하면 해제했지 않습니까? 안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의율 높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관리계획 수립을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추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고 광진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자료들 설계랑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해서 공모 서울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저희가 이번 공모 방식이 안 되면은 권리산정 기준이 재산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쨌든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구나 서울시청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동의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당장 뭐 어떻게 되자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 방식하고 주민 제한 방식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법안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치구 접수율로 해서 나온 상태인데 주민 제한을 하면은 현재로서는 아까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권리상정 기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제한 방식은 진행을 하면서 여기 기준일을 고시가 별도로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다행히 공모 방식으로 하면서 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서울시에 올라가가지고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이 부분이 명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뭐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주민 동의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슈되는 일기 신도시법 내일 뭐 기준 발표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제일 높게 보는 게 주민 동의율. 그렇기 때문에 뭐 성남, 분당 다 사전에 동의서 받고 있는 거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동의를 올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명목동에서도 모아타운 지정되면서도 동의율 높고 민원 높기 때문에 모아타운 지정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정을 받아야죠. 관리계획으로 해서 지정을 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계략적인 사업비를 뽑을 때 뭐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하고 계략적인 탁상 감정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되든 조합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각 구역이 조합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추진이랑 저희가 더 챙겨가지고 다음 또 2차 만약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면은 좀 더 변화된 계획안으로 조합원님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안 하는 날이야. 이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작전 아닙니까? 아직 선정도 안 된 거고 일단 선정되고 나서 이거 다 바꿀 수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다 바꿀 수도 있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평수가 뭐 이런저런 따지고 우리 주민 자체가 동의해줘야 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질문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구역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정교 부지가 있는데 그 정교 부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관리 계획을 하면서 구역을 이런 상태로 될지 어떤 상태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되면서 정교 부지 협의나 기타 부수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